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3월이 상당히 좀 어지러웠잖아요. 긴축도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은행권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었는데 예상 밖 상승. 생각보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빅테크 중심으로 그리고 고성장, 고밸류 중심의 업종이 조금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같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에 앞서서도 사실은 장중에는 좀 올라오긴 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좀 눈치 보기는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은행권 위기도 조금은 완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완화된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제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의 어떤 하락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기사 마켓워치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블랙록에 관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Fed will not cut interest rates. 금리를 깎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이낸셜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행권의 불안한 상태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서 미국 주식을 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인하는 낡은 각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파월이 공개석상에서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있었죠. 시장에서는 7월, 늦어도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데 기울기가 쏟고 있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번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에 경종을 한번 울려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이번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 충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새벽에는 미국의 주택 가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에 보면은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연준의 행보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을 등에 업고 집값이 치솟았었죠. 그런데 현재는 역대급 긴축과 함께 장기 하락 국면에 보시는 것처럼 들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무려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긴축이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간 집값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앵커님,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없다. 또 한쪽에서는 긴축 계속하면 시장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주택 가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권의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물가 지수가 좀 내려오곤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이기 때문에 이게 5%, 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다가는 이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안 좋은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금 빠르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은행의 위기가 더 크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가 이렇게 조금 한쪽에선 해주고 한쪽에선 안 한다라는 이 정도의 텐션, 긴장감이 오히려 시장에는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주택 가격을 보면 이게 주택 가격이 최근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보니까 이 주거 비용이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CPI, 즉 물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미국발 은행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래도 낮아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연준이나 미국의 경기가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 있는, 즉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화는 좀 강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면 채권의 변동성이나 특히 달러화가 하락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ETF, EWY는 또 상승을 해줬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한쪽에서는 금리 동결을 얘기해주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은행권에 대한 위기는 조금은 잠재워주고,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 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러면 이머징인 한국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양쪽의 긴장감이 더욱더 시장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 또 오히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시장 튼튼하다라는 반증이,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신중호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요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